지금 주유소에 차 세우고 기름 넣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그 기름 내일이면 리터당 500원이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가는 바닷길이 막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물길 하나가 막히면 벌어지는 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주유소 가격표가 3,000원을 찍고 공장이 멈추고 난방비 고지서에 숫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갑 이야기입니다. 3월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발표가 나왔고 이란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행한 적 없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혁명 수비대는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해협이 막힌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선은 사실상 끊긴 겁니다. 코스피는 7% 폭락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40% 치솟았습니다. 유가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고 최악의 경우 140달러까지 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죠. 우리 괜찮은 겁니까? 정부의 답은 이겁니다. 비축유 208일분, 약 2억 배럴. 하지만 이 숫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안보용 물량을 빼면 실제로 풀 수 있는 양은 절반도 안 된다고요. 석유는 단순 연료가 아닙니다. 플라스틱도 의약품도 반도체 공정도 석유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확보했고 미국 셰일오일과 서아프리카 원유로 수입선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동 원유만큼 싸고 우리 시설에 맞는 대체제를 금방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답입니다.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중동 13개국에 우리 국민 2만여 명이 갇혀 있습니다. 영공이 막힌 나라만 6곳. 카카오톡으로 사람을 모아 육로 탈출팀을 꾸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임산부가 어린아이를 안은 부모가 사막을 가로질러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 수송기 투입까지 검토 중이지만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단기에 풀리면 다행입니다. 장기화되면 이건 유가 상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 시험입니다. 비축유 208일 뒤에 숨은 진짜 현실, 오늘 이 영상에서 파헤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비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때렸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군사시설, 핵시설, 그리고 하메네이의 거처까지. 폭탄 30발이 쏟아졌고 트럼프가 직접 발표합니다. 하메네이 사망. 40년 넘게 이란을 지배한 최고 권력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국가의 머리를 잘린 겁니다.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걸프 미군 기지의 드론.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며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진짜 꺼내든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무선 경고를 보냅니다.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 카드를 위협만 해왔지 단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왜 치명적인지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해협 전체 폭은 55km지만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 고작 10km입니다. 그 항로가 전부 이란 영해 안에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 이란 소나기에 있는 겁니다. 경고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즉시 통항을 중단했고 일본 3대 해운사까지 줄줄이 멈췄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하루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고 유조선 통행량은 70%가 증발했습니다. 150척 넘는 배가 해협 밖에서 꼼짝 못하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이란이 진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선박 10여 척에 미사일을 쏜 겁니다. 유조선 3척이 피격됐고 불이 붙은 채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의 말. 이 해협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 원유 운반선 7척이 그 바다에 묶여 있습니다. 배 한 척에 200만 배럴, 대한민국 하루치 전부입니다. 선원 186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태입니다.
왜 이란은 자기 경제도 무너뜨릴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미국은 셰일오일 덕분에 중동 원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유권자의 주유소 가격이 뜁니다.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유권자의 지갑입니다. 이란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전 세계 기름값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문제는 그 인질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앞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기름값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가장 급한 사람들부터 봐야 합니다. 중동에 가족이 있는 분들, 지금 이 영상 틀어놓고 전화기 쥐고 계시죠? 카타르 도하 공항. 임신 9주차 김모 씨가 엿새째 갇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안 뜨고 호텔비는 쌓이고 병원 한 번 못 갑니다. 두바이에서는 2돌짜리 아이를 안은 부부가 마트에서 장을 봐 호텔방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영공이 막힌 나라만 6곳.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UAE, 카타르, 쿠웨이트. 하늘길이 전부 끊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악의 항공대란이었습니다. 사흘간 취소된 항공편만 수천 편. 그 안에 우리 국민 3,500명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탈출팀을 꾸려 택시로 사막을 건너 5만 국경을 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18차례에 걸쳐 53명이 육로 탈출. 브로커가 거액을 부르고 피싱 사기꾼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쟁통에 우리 국민이 먹잇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부가 UAE 측과 긴급 외교전을 벌인 끝에 민항기 운항을 열어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인천행 직항을 재개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15일까지 결항이지만 에미레이트와 에티하드가 하늘길을 열면서 갇혀있던 국민들이 빠져나올 길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약속을 더했습니다. 부족하면 전세기를 즉시 띄우겠다고. 군 수송기 투입까지 검토 중이라고.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제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3월 5일 오후 3시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석유에 대해 이 경보가 발령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중 첫 번째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겁니다. 비축유 방출 준비, 추가 물량 확보, 그리고 석유 유통시장 전수 점검. 내일부터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런 위기 때마다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름값 슬쩍 올려놓고 모른 척하는 주유소, 가격 담합하는 유통업체. 정부가 이번엔 칼을 뽑았습니다.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국민 주머니를 터는 건 이제 장사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2월 28일 기습 공습. 하메네이 사망. 호르무즈 해협 사상 첫 전면 봉쇄. 유조선 통행 70% 증발. 코스피 7% 폭락. 천연가스 40% 폭등.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축유 2억 배럴 점검, 원유 600만 배럴 긴급 확보, 미국과 서아프리카로 수입선 확대 착수. 사상 최초로 석유자원 안보 위기 경보까지 발령하며 국가에너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중동에서 3,500명이 고립됐을 때 정부는 UAE와 하늘길을 다시 열어냈습니다. 전세기, 군 수송기까지 약속했습니다. 사막을 건너 국경을 넘던 우리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봉쇄 상태입니다. 봉쇄 46시간 만에 화물선 2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100척이 오가던 길에서 겨우 2척. 이게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미 해군 유조선 호위를 선언했지만 이란은 배럴당 200달러까지 만들겠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비축유 208일. 안보용 빼면 절반. 봉쇄가 한 달만 이어져도 원유 9천만 배럴 도입이 막힙니다. 한 달치 전부입니다. 봉쇄가 풀려도 정상화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고 밀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항만 병목까지 온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카톡 뉴스, 기름 사재기 부추기는 글, 유가 폭등 핑계로 가격 올리는 주유소. 흔들리면 위기는 2배가 됩니다. 정부가 폭리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겠다고 칼을 뽑은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에 에너지 운명을 걸 것인가? 원유 70%가 중동, 그 95%가 호르무즈. 이 구조가 안 바뀌면 중동의 총성이 울릴 때마다 주유소 가격표는 요동칩니다. 이건 앞으로 10년 안에 풀어야 할 생존 방정식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걸프전도 러시아 전쟁도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넘길 겁니다. 다만 넘기고 나서 잊지 마십시오. 같은 바닷길에 2번 발목 잡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힘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즉시 긴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캠퍼스였습니다.